문이 쾅 닫히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방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등 뒤에서 느껴지던 기묘한 숨, 놀라서 돌아본 내 앞에 선 사람은 오랜만에 본 친구 오빠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고리를 다시 꽉 잠갔습니다. 지연 씨,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날 그 문틈에서부터 내 결혼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온몸에 전류처럼 번졌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던 기묘한 기척 때문에 저는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본 제 눈앞에는 오랜만에 본 수진 오빠, 정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문고리를 꽉 쥔 그의 손.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숨을 가다듬으며 낮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 지연 씨,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반가움도 농담도 아닌 뭔가를 막아서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경고 같기도 하고 부탁 같기도 한 그 억눌린 톤이 제 가슴을 조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등이 찬장에 닿았습니다. 정우 씨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의 집들이나 가족 모임에서 멀찍이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단둘이라는 사실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날카롭고 어딘가 절박해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무언가를 꼭 지켜내야 하는 사람처럼. 왜 문을 갑자기 닫으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문 너머를 확인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턱선이 굳어 있었고 미간에 잔주름이 잡혔습니다. 밖에 누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천천히 스며들며 제 안에서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따라온 것 같아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따라왔다고? 누가? 왜? 저는 그제야 방금 전 들렸던 발자국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계단에서 울리던 묵직한 구두 소리. 제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올 때 뒤에서 똑같은 리듬으로 누군가 계단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같은 층에 사는 주민이겠거니 했는데 복도 끝에서 멈춰 서 있던 그림자. 벽에 비친 검은 실루엣이 분명 제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문이 반쯤 열린 빈 복도만 보였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줄 알았던 공포가 순식간에 현실이 되어 제 등 뒤를 스쳤습니다. 정우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금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였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급히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지연 씨만 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낯선 사람이 저를 따라왔다? 그것도 여기까지? 친구 집까지? 정우 씨는 제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그제야 제가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제가 확인하고 올게요. 혼자 가시게요? 걱정 마세요. 저 괜찮으니까. 그는 짧게 미소 지으며 문을 다시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를 살피던 그의 뒷모습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하나로 시작된 불길함. 오랜만에 본 친구 오빠의 이상한 표정.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저는 그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누가 나를 따라왔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정우 씨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창백해진 것 같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이제 없어요. 계단 아래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를 따라온 거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날 그 문틈에서부터 제 결혼은 아주 조용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문 닫히는 순간이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뒤집히는 신호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정우 씨였다는 것도. 수진네 집을 나오고 나서도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계단 아래 어둠이 괜히 깊게 보였고 복도 모퉁이마다 누군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심장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빗방울이 반짝였고 저는 우산을 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또 따라오지는 않을까. 그림자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러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까지 오는 내내 저는 뒷좌석에서 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고개조차 들지 않는 그의 말투. 예전엔 익숙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응.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데? 수진 집. 그 순간 남편의 손짓이 멈칫했습니다. 아주 잠깐,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짧은 순간마저 크게 보였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그의 엄지손가락이 딱 멎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래, 뭐 하다 왔어? 별말 아닌 대화였지만 남편의 눈빛은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 그동안 무심해서 문제였던 사람이 오늘따라 지나치게 예리했습니다. 마치 제 대답 하나하나를 저울질하는 것처럼. 그냥 차 마시고 왔어. 혼자? 응. 아니, 수진이랑. 수진 오빠는? 왜 갑자기 정우 씨를 묻는 걸까요? 잠깐 있다가 나갔어. 남편은 그제야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수진 집에 자주 가네? 자주는 아닌데 왜? 아니, 그냥.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저는 괜히 가방을 꽉 잡았습니다. 정우 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던 순간 그의 표정이 더 선명해지며 불안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집안일도 좀 신경 쓰고. 제 기분과 상황은 전혀 관심 없는 목소리. 알았어.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던 순간 정우 씨의 경고,
복도의 그림자, 그리고 지금 남편의 이상한 반응. 설거지를 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말 한마디 섞을 때보다 오늘 정우 씨와 있었던 몇 초가 더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걸. 그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 7년 차,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는 익숙함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채워졌습니다. 지연아,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핸드폰 어디 뒀어? 가방 안에. 가져와 봐. 왜? 그냥. 이상한 요구였지만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건넸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켜보더니 다시 돌려줬습니다. 뭐 확인하려고 했어? 아니, 괜찮아. 그의 표정이 묘하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침대 옆 탁자에 남편 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든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 문득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 오늘 말한 건 잘 처리했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이랑 뭔 얘기를 하는데 뭘 처리해?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끄고 다시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뒤척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늘 말한 거니 뭘까요? 잘 처리해야 할 게 뭘까요? 그날의 문 닫히는 소리가 다시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늦게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칼같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따뜻해진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눈이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했어. 밖엔 안 나갔어? 응. 정말? 응, 왜? 아니, 그냥.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마치 제가 거짓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며칠 뒤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같은 버스에 탔습니다. 이상했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정류장에서 그 남자도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까지 오는 길, 저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골목길을 돌고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는 척하며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멀찍이서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정우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따라왔다고 했던 그의 말. 그때는 그냥 겁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급하게 큰 길로 나왔고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그 남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집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응. 오늘 늦었네. 버스가 안 와서. 남편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왜 그렇게 놀란 것 같아? 아니, 괜찮아.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려 했는데 남편이 그 가방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휴지 어디 있어? 가방 안에 넣어뒀는데. 남편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퍼를 열고 안주머니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휴지 찾았어. 왜? 휴지? 가방 속 깊은 곳까지
꽁꽁 뒤지고서 그가 뭔가 찾고 있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남편은 휴지 한 장을 꺼내더니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제 가방 안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이 향했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수진 집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럿이 찍힌 사진 구석에 정우 씨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에 시선이 머문 순간 볼 수 있을 만큼 확실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에. 누구 다 나왔어? 수진이랑 친구들. 정우도? 왜 정우 씨를 특정해서 묻는 걸까요? 응. 잠깐 나왔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 밤 내내 제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탁자에 놓인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습니다. 수진 걱정 마요. 지연이는 모를 거예요. 그냥 계획대로만 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계획대로 남편과 친구, 둘이 뭘 꾸미고 있는 걸까? 그 계획이 뭘 의미하는 걸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나오며 물었습니다. 뭐해? TV 보려고. 그는 탁자 위 휴대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제가 남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그 순간 문이 닫히던 소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파고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험에서 막으려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험한 사람은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며칠 뒤 저는 다시 수진 집에 불려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왜 나 피해? 수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묻더군요. 아니, 그냥 바빠서. 바쁘긴. 나한테 전화 한 통 못하게? 겉으론 웃었지만 마음속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서 뭔가 계산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정우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안녕하세요. 예전과 달리 그의 시선이 제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것처럼. 수지는 전화가 왔다며 잠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단둘이 남았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왜 문을 그렇게 닫으셨어요? 정우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을 꽉 쥐었다가 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뒤에 낯선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멎었습니다. 계단에서부터 계속 지연 씨만 보고 있었어요.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게 모자를 눌러 쓰고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수진 집 문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도 복도 끝에서 멈춰 섰어요. 그래서 문을 닫은 겁니다. 그 사람이 지켜보지 못하게. 정우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문 앞까지 오려는 것 같아서 빨리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는 더 말하려다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죄송해요. 말도 없이 그렇게 해버려서 제가 이상하게 보였죠?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의 표정은 욕망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정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 본 사람도 아닌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치 익숙한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지연 씨가 어디로 가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 사람 본 적 있어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 따라온 것 같았어요. 정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연 씨, 혹시 남편분이 요즘 이상하진 않았어요? 그 질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그냥 조심하세요. 주변을 잘 살피시고. 수진이 돌아오며 말을 자르듯 웃었습니다. 오빠, 무슨 얘기했어? 둘이 진지하게.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문을 닫은 그 순간 그가 나를 가둔 게 아니라 지켜준 거였다는 걸.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나를 따라왔는지가 아니라 왜 따라왔는지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누군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수진이네. 또 남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왜 자꾸 거기 가? 친군데 왜 못 가?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수진 오빠 정우랑 뭔 얘기 많이 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별로 안 해. 인사만 하고. 정말? 응.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혹시 정우한테 뭔 얘기 들은 거 없어? 무슨 얘기? 그냥 나에 대한 얘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없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돌아섰습니다. 그냥 조심해. 정우는 좋은 사람 아니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우 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문을 닫으며 저를 지켜준 사람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진짜 저를 지키려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위험한 사람인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정우 씨를 경계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수진의 태도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제 남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지연아, 남편 요즘 뭐해? 회사 일하지. 둘이 잘 지내? 싸우진 않고? 왜? 그냥 궁금해서. 내 얼굴이 요즘 안 좋아 보여서. 관심이라기엔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이혼 생각해 본 적 있어?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 그냥 내 남편이 요즘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 않아서. 우리 일인데 왜? 수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안.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하지만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 남편도 오라고 했어. 우리 남편도? 응, 내가 불렀어. 오빠랑 내 남편이랑 오래 안 본 것 같아서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왜 제 남편까지 초대하는 걸까요? 저녁 자리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정우 씨와 제 남편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수진만 계속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지연아, 남편 요즘 회사 일 많아? 그냥 그렇지. 힘들겠다. 지연이가 잘 챙겨줘야 할 텐데. 그 말에 제 남편이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지연이가 요즘 집에 별로 없더라.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나한테 자주 오니까 그렇지. 내가 불렀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우 씨는 말없이 식사만 했습니다.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너무 우리 일에 관심 많은 것 같아. 그 말을 남편 입에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응. 조심해. 친구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아이러니했습니다. 수진을 의심하라는 남편이 정작 수진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둘이서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진이 술김에 말했습니다. 지연아, 남편 놓치면 안 돼. 왜? 그냥 너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이혼하면 너만 힘들어져.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 걱정해 주는 거야? 당연하지. 내 친구잖아.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웃음이 났습니다. 겉으론 무심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알림창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진, 지연이가 오늘 나한테 왔어. 조심해요. 들킬 수도 있어요.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들킨다니? 조심해라니? 메시지를 더 올라가 봤습니다. 수진 계획대로 하면 돼요. 지연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남편 정우가 문제야. 걔가 눈치챈 것 같아. 수진 오빠는 제가 처리할게요. 걱정 마요.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우 씨의 낮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연 씨 주변 생각보다 위험해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위험은 밖이 아니라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뒤척였고 저는 재빨리 자는 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친구가 함께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유일하게 진실을 말해준 사람은 정우 씨뿐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저는 더는 혼자 상상만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제가 찾아갈게요. 수진이 모르는 곳에서 만나요. 우리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 테이블 사이로 낮게 떨어지는 빛. 그가 도착한 순간 표정만으로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연 씨, 제가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확실한 증거 없이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 다 보여드릴게요. 그는 휴대폰과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통화 녹음, 메신저 캡처, 호텔 영수증, 재산 은닉 문서, 계좌 이체 내역. 하나씩 넘길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 지연이만 정리되면 우리 얘기는 끝내자. 수진 조금만 기다려요. 이혼하면 재산 절반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남편 변호사는 뭐래? 수진, 지연이는 원래 눈치 없잖아. 절대 모를 거예요.
귓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친구의 목소리가. 다음은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수진 지연이 요즘 정우 오빠랑 자주 마주치는 것 같은데 남편 정우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조심해. 수진 오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연이한테 오빠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해둘게요. 정우 씨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연 씨와 제가 이상한 관계라고 오해하게끔. 왜요? 그래야 이혼 사유가 생기니까요. 지연 씨 잘못으로 만들어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재산 이전 문서였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된 집과 계좌들을 몰래 처리하려 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제가 묻자 정우 씨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2년 전부터입니다. 2년? 네. 형이 수진이를 처음 만난 게 2년 전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친구라고 소개했을 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진이는 형수님 재산을 노렸고 형은 새 출발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둘이 형수님을 이용하려 했어요. 형은 이혼만 되면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려고 했고 수진은 언니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려 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감시, 수진의 기묘한 질문들, 내 뒤를 따라오던 남자, 문이 닫히던 순간, 그 남자 제 뒤를 따라오던 사람도, 네, 형이 고용한 사람입니다. 지연 씨를 미행하고 증거를 만들려고. 무슨 증거요? 지연 씨가 바람 피운다는 증거. 저랑 단둘이 있는 걸 찍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던 거였습니다. 정우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문을 닫은 건 지연 씨를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그 말이 제 심장에 파고들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정우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동생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형수님이 이렇게 이용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는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세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서류들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형이 집에 놔둔 파일들이랑 수진이 휴대폰에서 캡처한 겁니다. 물론 수진이는 모르죠. 동생인데 괜찮으세요? 정우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순 없죠. 지연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제 편이 있었습니다.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지연 씨.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가 모든 걸 되돌려주겠다고. 정우 씨와 카페에서 헤어진 후 저는 잠시도 숨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모든 걸 되돌려줄 기회가 왔다는 확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이 안에 제 결혼 7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집에 들어와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한 척 휴대폰만 보던 그는 제가 다가가자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늘 그랬듯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수진한테 갔다 왔다면서? 남편이 슬쩍 묻는 말투.
어떻게든 제 반응을 읽어내려는 얄팍한 시선. 이제 더는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응. 그런데 저는 일부러 말을 흐렸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확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오늘 되게 이상하더라. 뭐가? 자꾸 너 얘기를 하는 거야. 너랑 요즘 연락하냐고. 남편의 표정에 찰나의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입술이 굳어지고 손에 든 휴대폰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 짧은 반응 하나만으로도 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정우 씨가 건넨 남편과 수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이거 당신이 잃어버린 것 같은데?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그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흔들린 눈빛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랑 수진 통화 녹음이던데? 남편의 숨이 딱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위로 두려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가 더 이상 모르는 아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연아, 그건 아니야. 그건 오해야. 그가 다급히 다가오자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해?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연이만 정리되면 이게 오해야? 남편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맥락이 있어. 내가 설명할게. 설명?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재산 은닉 문서도 설명할 거야? 호텔 영수증도? 내 뒤를 미행시킨 것도?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현관 쪽을 보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였습니다. 침착한 얼굴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우야, 너 뭐 하는 거야?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정우 씨는 저에게 건넨 서류를 남편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재산 은닉, 부정행위, 통화 녹음, 미행 증거. 법적으론 이미 정리 끝났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당신이 내 얘기를 들을 차례야. 남편의 눈에 당황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당신을 믿은 거, 수진을 믿은 거, 내가 바보같이 착하게 살면 당신들도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았어.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2년 동안 계획하면서 미안한 적 있었어? 내 재산 빼돌리면서, 나 미행시키면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변호사 선임하세요.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정우야, 너까지 이러면 안 되지. 우린 형제 같은 사이잖아. 그래서 더 실망했습니다. 형수님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날 남편이 저와 정우 씨를 덫에 넣으려 했던 모든 계획은 그대로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받을 거야. 재산 분할은 당연히 내가 유리하게 진행될 거고, 당신이 빼돌린 돈도 다 찾을 거야. 지연아, 제발. 그리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한테 전해. 내 자리는 절대 못 차지한다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정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7년의 거짓된 결혼에서
벗어나는 소리였으니까요. 남편과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날, 한겨울 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은 과거에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정우 씨가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괜히 멀찍이 서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얼음장을 녹였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우 씨는 잠시 멈추더니 다시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 안 해도 되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정우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나는 당신이 위험에 빠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닫은 이유도 이제는 완전히 알 것 같아요. 그날의 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문이 쾅 닫히던 순간, 처음엔 두려움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갑자기 문을 닫으시고 저를 그렇게 보시니까 정우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형이 원하는 대로 될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지켜주신 거죠. 네.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수진 씨는 동생이잖아요. 남편분은 아니, 전 남편은 형님 같은 사이였잖아요. 정우 씨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순 없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 잘못도 없었으니까요. 그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한테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말 안 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혹시 수진 씨랑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세요? 정우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수진이가 선택할 문제예요.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니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정우 씨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왜요? 그 소리가 이제는 저를 지켜주는 소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지키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순간 닫혀있던 문이 아니라 새로운 문 하나가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제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지연 씨. 서두를 필요 없어요. 네. 지금은 지연 씨가 온전히 지연 씨로 살아갈 시간이에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7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친구로만 살았던 저. 이제는 온전히 나로 살아갈 시간. 길지 않은 겨울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후회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정우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지연 씨. 감사해요. 정말로.
저야말로 지연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무슨 용기요? 옳은 일을 하는 용기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으로 정우 씨와 나란히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문이 닫히는 순간이 무서웠지만 그 순간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연 씨, 오늘 저녁 어때요? 네, 축하하고 싶어서요. 새로운 시작.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 문을 닫아줘야 진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우 씨가 그날 문을 닫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덫에 갇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였습니다. 진짜 제 삶을 살아갈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함께 나눌 사람이 생겼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새로운 문을 열어가면 되니까요. 때로는 문이 닫혀야 새로운 문이 열린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